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로 취업 교과목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8주 동안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와 같이는 1, 2주차에 같이 만날 거고요. 3주차부터는 다른 강사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 또는 직장 내에서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예절이라든지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익힐 겁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저와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2학년인데 이거 왜 들으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취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 코앞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은 어떤 준비들이 미리미리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앞둔 시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지금 2학년 때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력서를 쓸 때, 면접 준비를 할 때 훨씬 더 다른 친구들보다 기업에 적합한 인재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1, 2주차 뿐만 아니고 이 교육 8주 동안 열심히 들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교과목 여러분들 과제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워크시트 3장짜리 올려드렸습니다. 그 3장을 잘 교육을 듣고 작성하셔가지고 꼭 LMS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지만 이 교과목 패스할 수 있다라는 거,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교육 나갈지 목차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요, 채용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거창하게 말해서 채용시장이지만 요즘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자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 때문에 힘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아니면 아직 기업이 안 정해졌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교과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정보를 취합하고 그냥 취업이 다가 아닌 취업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빨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직무 분석에 대한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채용시장 이해랑 기업 분석하는 방법에서 실제로 제가 취준생들, 졸업을 앞둔 친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취준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입사지원서 쓸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뭐를 써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나 봐요.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쓸 내용이 없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뭔가 한 거는 많은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소개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항목에 이런 것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채용시장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로 기업이나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는 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용시장은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키워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든지 채용 공고에 있는 거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지 좀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모 회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2020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데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 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와 관련한 활동, 경험,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업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두 번째 항목은 조직 이해는요. 본원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목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는 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 직무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공공기관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기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 어떤 차별화된 목표를 쓰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내가 기업과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 탐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질문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기업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합성,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자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합성의 개념은 기업적인 측면과 직무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업적인 측면의 적합성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겁니다.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집중하고 있는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될까요? 직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이 지원자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 이 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와 노력들을 했어요 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반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조직 적응 및 인성적인 측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상황, 아까 기억나시죠? 문제 해결은요, 이런 문제 상황, 돌발 상황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조직 적응적인 측면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에 여러분들이 직무와 역량 측면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이 저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피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업의 인재상, 핵심 가치, 경영 철학, 그 다음에 조직 적응면,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직장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역량 플러스 NCS에서 말하는 직업 기초 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질문이나 자기소개서 항목을 잘 채워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업에 필요한 거는 그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워크시트를 잘 활용하셔야만 내가 아까 봤던 자기소개서의 항목이라든지 남은 1년 동안 그걸 채우기 위한 내가 어떤 것들을 쌓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기업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사이트 안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5가지 사이트 활용법을, 5가지 방법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기업 홈페이지에 보면 요즘은 여러 가지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세 번째, 알리오. 이 알리오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친구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기업 지원할 건데요. 그러면은 알리오 구집이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나 알리오는 둘 중에 하나. 내가 사기업 가는 친구는 다트, 내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갈 친구는 알리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뉴스 검색을 통해서, 뉴스 검색에 뭐를 봐야 되냐? 기업명과 대표자 검색에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채용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 워크시트 어떻게 뭐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홈페이지 활용 방법, 제가 샘플로 하나의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워홈이라는 그 기업이고요. 아워홈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일단
그쵸. 회사에 대해서 모든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는요, 그 회사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 비즈니스 어떤 영역에서 있고, 우리 최근 이슈화되는 뉴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요 세 개의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회사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CEO 인사말, 회사의 대표님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고 어떤 인재상들이 요구하는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회사에서의 CEO 인사말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대표님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경영 철학,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기업 규모가 좀 큰 기업들, 중견기업, 대기업들은요 따로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 속의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그냥 찾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사기업인데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채용 시스템이 아닌 홈페이지만 봐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아까 회사의 채용 사이트 설명드렸던 요걸 보니까 아우홈은 채용 사이트가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 소개 따로 아까 홈페이지에 봤던 거와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채용 사이트에도 요즘은 회사 소개, 미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거를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채용 사이트가 따로 별도로 있네 하는 기업은 그것만 보셔도 되고, 아니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이렇게 내가 지원하는 회사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네 하는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절히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알아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거 볼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사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사 정보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인재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재상을 기업 분석을 할 때 왜 알아야 될까요? 이 기업에서 인재상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지원을 할 때 이 회사의 인재상과 일부러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과 경험 중에서 말 그대로 하나나 두 가지 중에서 이 회사에서 말하는 이 인재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네? 공통점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아우어홈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을 3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 열린 생각, 열정. 자세히 보니까 신뢰는 말 그대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협력과 조화의 태도를 가진 인재. 내가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과 협력을 하고 존중을 해서 신뢰를 받았던 경험이 있네? 라고 하면 그 경험을 아우홈 실제로 내가 지원을 할 때 면접 때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에서 나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첫 번째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 건데요. 다트라는 사이트입니다. 다트 전자공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활용하는 게 규모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트라는 사이트는 실제로 주식이 상장되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토대로 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조금 작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게 지금 우리는 아직 주식 상장이 안 돼 있어요 하시면 다트 사이트는 좀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식품회사야. 예를 들면 근데 식품회사에 나는 규모가 좀 작은 회사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업의 내용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말 그대로 다트가 없다고 해서 안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것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탐색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사명을 입력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볼 거냐면요. 회사명에서 분기보고서를 볼 거예요. 가장 최근 걸 보면 됩니다. 분기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SPC 삼립, 말 그대로 SPC 식품회사를 보니까 반기보고서에서 최근 올해 2020년 6월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반기보고서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깨알같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냐? 2번,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식품 산업의 특징, 제빵 산업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식품회사인데 굉장히 규모가 작아. 그래서 아직 그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다트에서 활용할 수 없어. 그러면 실제로 제빵 산업이나 어떤 식품 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규모가 큰 회사에 나와 있는 분기서의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회사가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면 되겠네. 아이디어를 이런 걸 내가 제공해주면 되겠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니까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고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주요 제품, 서비스 밑에 내용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4배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경쟁사는 무엇이고 판매 전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 기업에 내가 제안할 부분, 입사 후에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다트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말 그대로 다트는 일반 사기업을 가는 친구들, 전 사기업 아니고 전 공공기관 갈 건데요. 예를 들면 무슨 재단 같은 데 갈 건데요. 아니면 무슨 기관 갈 건데요.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들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리오 좀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드려서 좀 드리면요. 요겁니다. 항목별 공식. 요걸 볼 거예요. 여길 들어가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목별 공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현황도 있고 기관의 운영, 주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복잡하니까 이 한 가지만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 현황. 일반 현황을 제가 들어가서 하나만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면 요거는 그 기관이 기후 환경 쪽에 관련된 그 재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 현황 기관에 가니까 실제로 설립일 언제고 얘네들은 설립한 목적은 기후 예측과 그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알리오에서 봐야 될 것은 일반 현황 중에서도 설립 목적,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이나 경영 목표, 기관장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알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일반 현황에서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역할, 경영 목표 및 전략, 기관장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탐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은 이런 것들을 주로 활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알리오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요. 요거를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채용 정보, 요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기업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전 기관 갈 건데요. 이런 공공기관에 전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알리오에 보면은 경영 공시에 여기 아래 카테고리 보면 주요 수시 공시라는 거에 보면 그때 공공기관의 채용들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 지원하고 싶어요 하시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언제쯤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 이 자격 요건들은 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요건에 맞춰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훨씬 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보고서에 네모칸을 쳤는데요. 이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최근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기후와에 관련된 것들은 기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최근 이슈화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을 이해하는데, 산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뉴스 검색 활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기업의 홈페이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의 홈페이지에 보면 CEO 인사말 해가지고 보면 기업명뿐만 아니고 CEO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죠. 그래서 뉴스 검색에서는 어떻게 제가 활용할 거냐면요. 이렇게 활용할 거예요. 기업 더하기, 기업명 더하기, 대표자 이름. 이렇게 치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뉴스, 최근 순으로 뉴스들을 봐서 이 회사, 이 기관,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서의 어떤 최근 이슈화 되는 거, CEO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훨씬 더 정보 수집하는데, 기업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될 건 뭐다? 그해 신년사 뭐라고 얘기했는지. 실질적으로 대표님 10년사는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 미션, 그 다음에 이런 목표들을 주로 많이 10년사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좀 어떤 것들을 알고 싶다면 그 해, 올해는 2020년이니까 그 해의 10년사를 같이 보면은 기업의 추구하는 목표, 방향성까지 같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업 분석하는 툴들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가이드라인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워크시트 같이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습니다. 희망 기업, 기업의 개요, 비전 인재상, 주력 상품 경쟁사, 관련 기사, 채용 절차, 지원 직무의 자격 요건, 공통 요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사이트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검색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기업 홈페이지에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다트 홈페이지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알리오에서는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놨습니다. 요거 말고도 제가 또 어떤 방법 알려드렸죠? 그쵸. 뉴스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툴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네모칸들을 채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성한 워크시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홈페이지 LMS에 꼭 올리셔야지만 그쵸 졸업할 자격 요건 패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지 과제로만 인식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1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훨씬 더 활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실질적으로 기업 말고 직무 분석에 대해서 어떤 툴들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하는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